네,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 선생님 앞에 지금 여러분 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가지고 오세요. 네, 생각도 가지고 오세요. 네, 지금 모두 여기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언어 문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언어 문화를 선생님이 문장으로 써볼게요. 글자 많은 거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회 구성원의 문화를 보여주는 언어의 모습, 문화를 보여주는 언어의 모습. 이게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자, 이건 어때요?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 이건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로 기억을 할까요? 언어 문화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첫 번째,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언어의 모습. 두 번째,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 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 5번 정도 말하면, 거울 보면서 5번 정도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언어 문화란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문화이다. 언어 문화란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언어의 모습이다. 네. 이것도 어려워요. 뒤에 거 버릴게요. 다시 해볼까요? 자, 어려운 말이 있을 때는 빼고 만들어도 돼요. 자, 다시 해볼까요? 언어 문화란 그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언어이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거울 보고 한 5번 정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문장 말하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분명해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기 뭐가 보여요? 자, 이거 이름이 뭐죠? 자, 수박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호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여요? 큐컴버? 네, 오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많이 보이는데, 네, 멜론이죠. 근데 한국에서 이거는 멜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작고 노란, 옐로우 멜론. 네, 사과처럼 좀 작아요. 자, 그거를 참외라고 해요. 그런데 참외, 오이, 수박, 호박. 다시요. 참외, 오이, 수박, 호박. 이 네 개를 자, 두 개 친구를 만들어서 두 개로 엮어보세요 라고 하면 나라마다 학생들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영어를 쓰는 학생들은요. 멜론, 큐컴버, 워터멜론, 펌프킨 이러니까 영어를 쓰는 학생들은 멜론하고 워터멜론하고 하나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멜론이라는 말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지금? 근데 중국어를 쓰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지금 똑같은 글자가 있죠. 그래서 별로 둘둘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에서 물어보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요. 여기 박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호박하고 수박하고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이가 자, 참여할 때 오이. 자, 글자 봤어요? 다시 봐요. 네, 숨어 있어요. 오이. 진짜 오이. 참. 네, real. 맛있는 그런 뜻인데요. 진짜 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참외하고 오이하고가 한 종류다. 이렇게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 맛이 아니라
어떤 말 때문에 그 나라의 말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예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조사도 해봤어요. 자, 간. 이게 뭐냐면, 자, 사람의 몸에 밥을 먹으면 이렇게 밥이 들어가요. 여기에. 선생님 이거 잘 못 그리는데요. 그 다음에 뱃속에 장이 있고요. 근데 이쪽 맞겠죠? 선생님이 잘 몰라서요. 네, 간. 보통 우리 몸에 나쁜 독이 오면 간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요. 자, 뭔지 알겠죠? 그런데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이 크다, 간이 작다. 간이 크다, 작다. 야, 저 사람 간이 커. 야, 내 친구는 간이 작아. 무슨 뜻일까요? 가끔은 간이 커졌다, 간이 붓다. 이 말은 원래 작았는데 변화, 예, 크게 되었다는 뜻이고, 간이 작아졌다는 원래 컸는데 작아졌다는 건데, 여기에서 크다, 작다, 간이 크다, 작다.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간이 좀 크고 어떤 사람은 간이 좀 작고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이 커졌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작아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간이 갑자기 커졌다가 간이 갑자기 작아집니까? 아니죠. 그럼 한국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brave,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혼자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 무섭지 않게 혼자 갈 수 있을까? 선생님은 무서움이 별로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간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무서워. 네,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을 간이 작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제 갑자기 너무 놀라서 갑자기 간이 작아졌어. 나 어제 간이 작아졌어. 간이 떨어질 뻔했어. 이런 말을 하고요. 야, 저 친구 간이 커졌네. 예전에 간이 작았는데 간이 커졌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용감해졌네. 아니면 무서움을 많이 느끼네. 이런 말인데 간이 커졌다, 간이 작아졌다라는 말이 있으면 진짜 간의 사이즈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네, 커질 수 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간이 커졌다, 작아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고 해요. 자, 이것처럼 어떤 말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물론 의사들은 간은 사이즈가 변하는 것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다른 예를 또 보여줄게요. 자, 밥 먹었어요? 이 말요. 한국에 오면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요. 전화가 올 때마다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밥 먹었어요?는 한국에서 그냥 인사예요. Just say hello. 네. 그런데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외국인은 자, 잠깐 생각합니다. 나 오늘 라면 먹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오늘은 라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자, 지금 12시 점심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이 자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점심을 늦게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먹었지만 뭐 곧 먹을 거니까 그냥 네 하고 말하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 사람이 물어본 것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밥이 아니라 라면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밥, 빵, 라면, 국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just say hello, 네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이 말한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밥을 안 먹고 빵을 먹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여기서 밥은 rice, 쌀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 네 식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줄까? 말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밥 안 먹었네. 밥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어야지. 빵을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언어 생활 중에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예를 조금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거요. 자, 한국 사람이요. 어떤 선물을 주면서 선생님 오늘 선물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 이걸로 그냥 선물을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주세요. 아니,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별거 아닌 거 준비할까요? 아마 며칠 동안 그 사람에게 뭐가 어울릴까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고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라는 말을 해요. 외국인이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럼 이렇게 선생님 말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내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어. 이거 비싼 거야.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고마워 라고 하지만 좀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아주 언어 문화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이요. 선생님, 글자가 많아요. 지금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볼 내용이에요. 한국인이 인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인사가 달라지지? 한국의 친척과 아니면 선배, 후배, 회사 사장님한테 어떻게 불러야 하지? 그 다음에 기분을 표현할 때 어떻게 몸짓 언어를 하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 말하는 습관에 어떤 표현 방법을 쓰지? 예를 들어서요. 나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이사 좀 도와줄래? 그러면 한국 사람이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이거는 생각해 본다는 뜻일까요? 한 2일 있다가 다시 물어보죠. 그래, 생각해 봤어? 사실은 생각 좀 해볼게는 싫은데 라는 의미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싫다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돌려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여기까지는 초급에서도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급이나 고급에만 특별히 배우는 표현들이 더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비유 표현과 관용 표현은 고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여러 예시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요.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모르는 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가치관, 그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고급, 중급, 고급, 고급, 중급이나 고급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빨리는 알죠? 네,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아주 빨리 합니다. 밤에도 일하고 아침에도 일하고. 네, 그러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과 관계되는 문화도 배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중급이나 고급에서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아는 말이 보여요? 잠깐 보세요. 고속도로, 녹음기, 라면, 주민등록증. 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는 말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들은 한국에서 사실 1945년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한 70 몇 년? 네, 정도 된 말이죠. 그러면 공중전화, 아파트, 영화배우, 이건 어떨까요? 이때 나온 말이에요. 교복, 병원, 나 병원, 백화점, 사이다, 책에서 봤는데, 이야, 1876년 이후에 나온 말이네요. 감자, 포테이토, 사랑하다, 소방서, 시계, 안경, 이런 말이요. 와, 생각보다 좀 오래된 말이네요. 그러면 국수, 김치, 두부, 만두, 수박, 콩나물, 이 말의 역사는 많이 오래되었죠. 1000년 넘었죠. 간장, 과자, 막걸리, 우유, 윷놀이 같은 말이 2000년 정도 된 말도 있대요. 그리고 반지, 자, 결혼할 때 여기 반지, 네. 그 다음에 비단, 실크,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 수저, 이런 말이 2000년 넘은 말이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네요. 자, 이것처럼요. 말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른 수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수업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한국에 살지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잘못 이해한 말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때 그 말을 왜 잘못 이해했을까요?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 숙제로 내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말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궁금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숙제방에 올려봐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